강원도 철원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월북을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알고 봤더니 진도에서 동료를 살해한 용의자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예협회 지회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회장 임명에 반대하는 상경투쟁을 놓고 벌인 말다툼이 화근이 됐습니다. 해남군이 다산 목민대상에서 큰 상을 수상했습니다. 청렴을 브랜드로 삼았던 게 뜻깊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저온 현상 때문에 과수농가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전남의 피해 면적만 8,20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월북을 시도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 붙잡혔는데요. 알고 보니 전남 진도에서 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전남 진도의 한 시골 마을. 비좁은 주택 건물 사이로 한 남성이 빠져나갑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숙소에서 흉기를 맞은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한 동료가 경찰에 신고하러 나선 겁니다.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지난달 29일 저녁 6시쯤. 인근 주민들은 며칠째 숙소에서 인기척이 없는 게 이상했다며 끔찍한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는 스리랑카 국적의 26살 A씨. 같은 국적의 35살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북한을 거쳐 중국으로 달아나려다 철원의 한 군부대에서 붙잡혔습니다. 우발적인 것 같기는 하는데 둘이 좀 다툼이 좀 있어가지고 물 잠가놓고 이렇게 잤는데 충충충충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을 주니까 왜 문을 잠갔냐 이렇게 훈계를 하면서 이렇게 보여가지고 막 위협하더라 이거예요. 범행 현장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머물던 숙소.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9일 자정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등 6만여 명이 등교 수업에 나섭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3일부터 59,857명의 학생이 새롭게 등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추가 등교로 인해 학생 밀집도와 접촉을 줄이기 위해 격일이나 격주제 등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전교생이 등교하더라도 전체의 3분의 1을 넘기지 않도록 조절할 계획입니다. 오는 8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하게 되면 전체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진행됩니다. 최근 이상 저온 현상이 잇따르면서 전남 지역 과수농가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배와 단감 등 8,237헥타르의 저온 피해가 발생해 농식품부에 국비 180억 원을 긴급 지원 요청했습니다. 요청된 예산은 농약 구입 비용 등 161억 원과 50% 이상 피해 농가에 지원해주는 생계비 17억 원 등입니다. 작물별 피해 면적은 배 2,394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매실 1,330헥타르, 고구마 391헥타르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저온 피해 복구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지역 예술인이 속해 있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줄여서 한국연예협회라고 부르는데요. 전국 135개 지역에서 가수와 연주자, 연기 분야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연예협회 지회장을 임명하는 행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입니다. 한국연예협회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민원25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서울 목동에서 열린 전국연예협회 지회장 임명식. 각 지역의 신임 지회장이 임명장을 받는 행사가 예정됐지만 행사장은 금세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광양과 여수 지역 회원들이 신임 지회장 임명을 반대하며 서울 상경투쟁을 벌였고
이 문제로 전임 광양지회장과 신임 지회장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연예협회 운영 정관을 살펴보면 지회장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임 지회장은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연예협회 이사장 직권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물이라는 주장입니다. 전임 지회장 나광진 씨는 낙하산 임명 문제를 제기하자 신임 지회장이 자신에게 돌연 폭행을 가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럼 미안한 감도 없고 그런다고 하니까 네가 뭔데 개새끼 하면서 목살을 딱 잡고 그냥 부대로 쳐본 그 상황에. 그게 기습적으로 맞은 거죠. 나 씨는 안화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신임 지회장 황수은 씨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임명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운영 정관을 더 살펴보면 전국 지회장 임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 직권으로 지회장을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하면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황 씨는 오히려 전임 지회장이 다른 인물을 신임 지회장으로 임명하자며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쌍방폭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먼저 그런 게 아니고 나은지 씨가 먼저 저 목살을 잡고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맨 상태에서 목을 잡으면은 순간적으로 숨을 못 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같이 몸싸움이 됐던 거예요. 연예협회 지회장 자리가 뭐길래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걸까? 취재 결과 전국의 지자체가 소규모 행사를 진행하면 이 연예협회 지회별로 회당 3, 4천만 원가량의 행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행사비로 연예협회 회원들이 이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해당 행사에서만큼은 연예인 섭외 권한이 지회장에게 있어 이권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신임 지회장 자격 논란이 불거지자 전국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비대위는 이사장이 지회장 임명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폐단이 발생했다며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지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 지회장이 바뀌게 되면 사실 그 회원들은 그 지회장 하나만을 믿고 그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 쓸 곳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개정을 해서 이 지회장 선출 문제에서 우리 회원들이 각 지역의 회원들이 그 지회장을 이렇게 선출할 수 있는. 하지만 연예협회 이사장의 의견은 다릅니다. 20여 년 전 지회장 선출 투표를 해봤더니 투표 결과에 불복해 각종 가처분 신청이 이어졌고 업무가 마비됐다는 겁니다. 지역 예술인을 살리자는 설립 취지에 어긋나 임면권을 독점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납니다.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임명제를 바꿨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이제 바꿉니다. 연예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현재까지 1,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회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전국 문화예술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원25 서경입니다. 해남군이 최근 한국 매니페스토와 다산 목민대상에서 큰 상을 수상했습니다. 청렴을 바탕으로 해남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한 결과 50%가 넘는 공약 달성률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입니다. 매니페스토 평가는 전국 226개 시군구의 공약 이행 완료와 목표 달성, 주민소통과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아야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남군은 명령관 군수 취임과 함께 5대 전략 75개 공약을 확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 분석해 이 중 33건을 완료하면서 50%가 넘는 공약을 완료했습니다. 민선 7기 반함전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국민들과 약속했던 공약들이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인정을 받는 셈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렸던 모든 약속 빠짐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같은 기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다산목민대상 심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 올해 12회째를 맞은 다산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율기와 봉공, 애민의 목민정신을 지방자치 현장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언론과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광범위한 서류 심사와 비노출 현재 실사, 심층 면접 등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 시군구별로 단 한 곳에만 주어집니다. 이번 해남군의 수상으로 전남에서는 3회 때 이후 9년 만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검증하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에서 받고 싶어 할 정도로 그 공신력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산정신을 국민의 삶 속에 실현하기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7기 이후 청렴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해남군. 남은 임기 2년 동안 어떤 변화로 다가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장흥군이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 TF단을 신설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장흥군 친일잔재 청산 TF단은 기획홍보실장을 총괄단장으로 민간 단원 2명과 행정 단원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TF단은 6월 한 달 동안 1단계로 친일잔재 청산과 관련한 홍보와 자료 접수를 시작합니다. 접수된 자료는 사안별로 분류하고 자료 양에 따라 자체 추진하거나 용역 병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후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 기간인 7월부터 8월까지는 친일 잔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9월부터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청산 방법을 결정하고 존폐 여부와 안내판 설치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국토교통부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솔루션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과 환경, 안전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순천시는 전기차 충전소 불법 주차, 스마트 대응관리 솔루션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했는지를 단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완도군이 2년 연속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완도군은 환경교육재단의 국내 본부가 신지 명사심리해수욕장에 블루플래그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루플래그 인증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환경교육재단이 안전과 환경교육, 수질과 주변 환경 등을 평가해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해수욕장에 부여하고 있으며 지난 1985년 유럽에서 시작돼 최근까지 50개 나라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완도군은 명사심리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블루플래그 깃발 개양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강진청잡의 남녀 배드민턴 동호회를 시작으로 생활체육대회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강진군은 오는 5일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강진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맞춰 경기장에 대한 소독과 참가자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과 방명록 작성 등 사전 방역 작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26일은 강진 군숲의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가 열리고 28일에는 생활체육 동호인 등산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포 항구포차 개장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항구포차 개장을 앞두고 점포 위치 선정과 운영 방안을 확정하는 등 막바지 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항구포차는 목포 사막도 일대 어린이 바다과학관 뒤쪽에 마련된 옛 해경부두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목포 사막도 유람선도 항구포차 개장에 발맞춰 운항이 시작됩니다.
목포문화재단이 문화 콘텐츠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목포문화재단이 신청한 공모 사업은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 클리나 소년 합창단과 목포국악예술단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마더 러시아인 목포라는 합동 퓨전 공연입니다. 목포문화재단은 교류 사업 기간에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글린카 합창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신안군 공무원들이 나섰습니다. 신안군은 오는 20일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농촌 일손 돕기는 신안 증도면을 시작으로 13개 읍면에서 40여 농가가 지원받아 마늘과 양파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수 돌산갓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돌산갓 9,742톤이 생산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올랐고 매출액도 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가는 킬로그램당 877원으로 지난해보다 4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식품 해외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흥 유자차가 체코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5월까지 고흥 유자차의 체코 수출량이 30여 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27톤을 수출한 것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전체 수출량을 넘어선 겁니다. 또 현지 수출 바이어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올해 말까지 80톤 정도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대학교 교수 공개 채용에 101명이 지원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2020학년도 2학기 교수 공개 채용에 101명이 지원해 1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 결과 심리과학에 24명이 지원해 가장 경쟁률이 높았고 영화학 20대 1, 조경 계획은 1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순천대는 자격심사와 공개 발표,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맑은 하늘에 가끔 구름 지나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9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한 볕이 쬐며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높은 한낮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목요일까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더욱 짙어지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곡성과 담양은 31도, 나주와 화순, 구례는 30도까지 기온이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계속해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광양에는 한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던 만큼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호흡기가 예민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